가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막 올려주고 계세요. 멍청한 거다라는 분도 있고, 사악한 거다라고 있고, 속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뭐 속고 싶을 거라고, 글쎄 뭐 제가 이렇게 고민정 의원하고 이렇게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거나 또 뭐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글쎄 뭐 순진하다고 치죠. 근데 순진하다라고 좋게 봐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예, 그 말은 분명해요. 예. 이 앞에 행위가 정말 이낙연하고 그쪽에 넘어갔기 때문에 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뭐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지금부터 하는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주제는요. 용산의 변심 검사 탄핵만 막으면 돼 입니다. 자 잠시만요. 예, 화면을 조금 전환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 탄핵안이 총 3명께 올라가 있어요. 종류로는 2가지, 대상으로 하면 3명. 이동관하고요, 손준성하고요, 이정섭 이 3명이 지금 탄핵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3명에 대한 탄핵안 모두를 막고 싶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국힘 내부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포착이 됩니다. 국힘 내부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동관 탄핵이든 검사 탄핵이든 다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동관이 검사보다는 솔직히 대한민국 그 정치나 뭐 이렇게 행정부 이런 데서 보면 영향을 끼치는 바 크잖아요. 언론 전반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동관 탄핵부터 먼저 막아야지 라고 하는 쪽이 뭐 있고요. 은근히 야 이동관 탄핵은 됐고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고 검사 탄핵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묘하게 그 차이가 갈려요. 특히 용산 쪽의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약간은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뭐 이건 맞아 알아서 누가 잘하겠지 라는 식이고 검사 탄핵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한동훈만 봐도 그렇죠. 한동훈은 뭐 이동관 얘기는 거의 꺼내지도 않잖아.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세요.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한 언론 보도 개수하고요. 검사 탄핵을 막기 위한 언론 보도 개수를 비교해 보세요. 월등히 검사 탄핵 쪽이 많습니다.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이동관은 뒤로 밀린 분위기예요. 왜? 자,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이 설치다 보니까 거기에 모두 스포트라이트가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동관이 뒤로 밀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윤석열의 관심사가 이미 이쪽으로 넘어왔지 이동관한테 별 의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에는요 얘네들한테 관심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동관 쪽이 크다게
알아서 하라 그래. 뭐 이쪽이에요. 애시당초에. 애시당초에 윤석열이 이동관을 앉힐 때는 야, 그 동네 네가 알아서 잘해. 너한테 떼준 거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던 거야. 자, 그러니까 탄핵안이 나오는데도 얘네들은 뭐 약간 딴전을 피는 그런 게 되겠지. 이동관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고 기분 나쁠지도 몰라요. 자, 여하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가 된다. 어떻게 보자면 이걸 관점의 차이라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의 차이라고 봐야 될지 좀 미묘합니다. 저도 이게 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탄핵을 두고서 이동관과 검사 이 대응에 미묘한 관점 차이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용산하고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은 검사 탄핵 저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힘당 지도부도 검사 탄핵 쪽에 훨씬 관심을 많이 가져. 말하는 횟수만 봐도요. 검사 탄핵 쪽에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이동관 탄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조중동밖에 없어. 왜? 조중동은 이동관이 있어줘야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조중동은 검사보다는 이동관 쪽에 집중인 거야. 조중동 같은 경우는 그래요. 검사 탄핵도 같이 좀 막아주려고는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아유 쟤들 솔직히 뭐 어쩔 거야. 솔직히 뭐 할 말 없어 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정석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아유 천안 마약을 빼준 그런 검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쟤를 왜 안 자르고 있는지 몰라. 쟤를 안 자르고 자꾸 저거 가지고 시비를 저걸로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히는 바람에 이동관 탄핵 정작 중요한 이동관 탄핵을 못하고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용산은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동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심지어는 무슨 얘기도 나오느냐 하면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게 조금 희한한가 봐. 국힘당 출입을 하는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정말 특이하네. 어떻게 장관급인 이동관보다 검사 탄핵 쪽에 더 신경을 쓰지? 그리고 이동관이 우리나라 언론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막강한데 그것보다 왜 검사들한테 더 집중을 하지?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거죠.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애시당초에 이동관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론 장악에, 사실은, 용산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대요. 왜? 지금도 이미 언론 지형은 윤석열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언론 보도를 보세요. 일방적으로 검찰들 얘기만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기자단이 검찰 기자단이라는 그 카르텔이 일방적으로 검사들 얘기만 반복적으로 쏟아내고 민주당 쪽의 반박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당장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입장이나 제 주장은 단 한마디도 안 쓰고 한동훈 얘기만 쓰잖아. 제가 어째어째 어렵게 해가지고 반박을 했더니 한동훈의 주장을 내가 반박을 했는데 한동훈은 재반박한 기사를 또 쓰여줘. 그러면 나도 재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자체를 안 해요. 자, 보시다시피 검찰이 이미 언론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검찰에서 특별하게 뭔가 그 메리트를 제공하지 않아도 기자들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야. 굳이 이동관을 동원해가지고 언론 장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요, 이동관을 임명을 할 때 약간, 여기는 이미 우리가 다 끝내놓은 자리야. 우리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네가 가가지고 관리만 좀 잘해.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야. 우리 이미 검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평정, 언론계 다 평정했잖아. 솔직히 KBS 같은 경우에 이번에 쫓겨났다고 하는 성재호 전 사회부장, 그 사람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인지 기억하세요? 예. 김경록 PB 인터뷰 왜곡 사건, 그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인물 아니야. 그죠? 그랬던 사람이 이번에 갑자기 이동관한테 쫓겨가지고 유배지에 갔대. 자, 좀 황당하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는 거야.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동관은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지. 자, 이게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느냐? MB 쪽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MB 쪽의 그 언론 라인, 공보 라인들이 MB 쪽 언론 라인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KBS나 뭐 이런 데 만들어 두려고 그래서 지금 하는 짓거리다라는 게 용산하고요. 국힘당 일부 쪽, 지도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검사들이 다 평정해 놓은 자리, 거기에 이동관을 넣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해도 되는데 너무 이동관이 무리해가지고 설친 거 아니냐. 그 결과 지금 이런 사달이 나고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검사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산 쪽 입장에서는 저쪽은 이동관 저건 어떻게 되더라도 크게 문제 없어. 이 검사 쪽만 잘 관리하면 저쪽에서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얼마든지 다 카바칠 수 있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MB 쪽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MB 쪽 사람들, 뭐 이동관도 사실 대표적인 MB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B계의 언론 라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친 MB 언론계 명단이 있을 정도였어요. 자, 그 사람들이 박근혜 때부터 쫓겨나기 시작했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완전히 뒤로 물러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감옥 가고 막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거 복귀를 하는데 복귀할 자리가 없네. 그 자리를 어디서 만들어요? KBS 같은 데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달이 난 거야. 그래서 용산 입장에서는 저거 이미 평정 다 해놓은 데 가가지고 괜히 지들이 욕심 부리는 바람에 일을 만들어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쪽에서 저거는 탄핵을 하든가 말든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KBS 사장 교체하는 과정에서 검사 출신의 KBS 이사가 돌연 사퇴했던 거,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세요? 이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 원래 검사 출신이에요. 순천지청장이고요. 극우 성향입니다. 일본에 대한 찬양 입이 마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베이스볼 클래식,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져가지고 예선 탈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썼는 줄 알아? 감히 일본의 이 축적된 경험하고 이런 실력에 함부로 실력도 없는 우리가 대응하려다가 큰 코 다친 거다. 이거 문재인 정부의 그 이념적 반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와, 진짜 명백한 친일파죠. 그죠? 이 사람이 KBS 이사로 임명이 됐었거든요. 근데 KBS 이사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KBS 사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퇴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사퇴하고 나니까 다른 이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박민희 사장으로 온 거거든요. 즉 이 사람 때문에 박민희 못 들어오게 막혀 있었던 거야.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자, 여기서 보듯이 지금 그러니까 검사가 뭐 검핵관이라고 하는 게 맞을래나? 자, 이쪽 사람들하고요, MB계 라인하고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의 관심, 그 다음에 지금 정권 핵심부의 관심이 검사 탄핵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무엇보다도 방통위는 윤석열의 권력 기반은 아니죠. 검사가 권력 기반이죠. 따라서 검사가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돼가지고 날아가게 되면은 윤석열의 권력 기반이 심하게 흔들릴 겁니다. 이동관이 날아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뭔 줄 아세요? 이동관에 대한 탄핵보다 탄핵 사유보다 검사들 탄핵 사유가 훨씬 명백하고 확실해. 그리고 장관급인 이동관 탄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에 비해서 좀 요구되는 요건에 비해서 검사들의 탄핵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조금 급이 좀 낮아요. 아무래도. 자,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면은 검사들이 더 위험하기는 하지. 예,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 기반을 뿌리째 흔들 수 있고 당장 자신한테 충격이 올 수 있는 검사들 탄핵부터 막으려고 들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동관은 지 자리 때문에 설치다가 사달냈네 라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결과가 이동관은 뒤로 밀리고 검사 탄핵부터 막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미 여론전에서 밀렸지 않냐. 이미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여론에서 이미 밀렸다.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요. 이동관 탄핵은 50%가 이미 찬성하는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확실히 밀려. 그러니 자신들은 검사 탄핵 쪽에 더 여론전을 펼 수 있으리라고 여론전이 조금 여지가 남아있는 검사 탄핵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을 거고 또 지가 볼 때는 한동훈을 앞세우면 그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쪽에 힘을 더 쏟겠다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죠. 여하튼 확실한 거는요. 윤석열은 지금 이동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동관이 되게 섭할 거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이동관은 윤핵관도 아니고요. 검핵관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MB계였는데 윤석열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 대가로 지금 방송계의 장악이라는 이런 자리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방송계를 장악을 못하고 오히려 사달만 냈으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유 쟤는 좀 냅둬 아이씨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들이 그러딘가 말딘가 우리는 둘 다 탄핵이죠. 일단 언론 장악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가면은 진짜 우리는 독재시대 땡전 뉴스를 또다시 보게 될 거고요. 상당히 좀 안 그래도 불공정한 언론 지형이 불공정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일방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한편 물론 지금 언론 노조라든지 KBS 노조 하는 꼬라지를 보면 지금까지 해온 꼴을 보면은 아이고 그러딘가 말딘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기는 해요. 그죠? 하지만 이동관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킨다면 앞으로 우리 언론 환경 더 나빠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나요? 다음이고 네이버고 이른바 중소 언론사 1인 미디어들 소형 언론사들이 지금 검색에 지금 기사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게 결국 다 이동관 때문에 생긴 일이겠죠. YTN 같은 경우 YTN을 유진그룹에 판다든지 연합뉴스TV를 또 어디 판다든지 하는 것도 보면 사실은 다 그 맥락인 겁니다. 되게 황당한 것이요. 연합뉴스TV 같은 경우 국가가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키워놨는데 이걸 또 판다고? 참.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민영화는요 배임입니다. 저는 나중에
YTN이고 연합뉴스고 이거 판매하는 사람들 다 배임으로 쳐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죠?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그런 논리라면 YTN 팔아쳐먹은 거, 연합뉴스 팔아쳐먹은 거는 그거는 사형감이지. 안 그래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요. 12시 47분입니다. 자, 광고 하나 보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